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NZXT의 신제품 케이스 NZXT H9 엘리트와 그리고 NZXT RGB 듀오 쿨러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NZXT RGB 듀오 쿨러 쿨링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쪽에 LED RGB 링을 적용하고 있어서 팬 조명을 밝힐 수 있는 쿨러로 트렌드에 초점을 맞춘 조명 효과를 적용한 쿨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각도에서도 밝게 빛나는 20개의 개별 LED 지정이 가능한 소재 덕분에 화려함을 갖추고 있는 쿨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냉각 효율 부분에서도 만족할 수 있도록 팬블레이드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체 디자인 다이나믹 베어링을 적용을 해서 뛰어난 성능을 갖춘 쿨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쿨러의 스펙은 다음과 같으니 쿨러의 스펙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쿨러 디자인은 큰 호불호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깔끔하게 NZXT스럽게 잘 만든 쿨러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쿨러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메인인 NZXT H9 엘리트 케이스 소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9 시리즈는 NG가 처음 선보이는 라인업이죠. NG 최초로 듀얼 챔버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H9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엘리트 모델과 그리고 플로우 모델 두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고요. 색상 같은 경우는 블랙과 화이트 해서 총 4가지의 라인업의 케이스가 출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H9 엘리트가 MSRP 239.99달러 그리고 H9 플로우 같은 경우는 159.99달러의 MSRP가 측정이 되었고요. 현재 환율을 고려한다면 H9 엘리트가 약 30만원 초반 그리고 H9 플로우가 20만원 초반대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국내 출시가 같은 경우는 출시가 돼봐야 정확히 알 수 있으니 이 가격 같은 경우는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9 엘리트와 H9 플로우의 가장 큰 차이점은 RGB 듀오 쿨러의 유무입니다. 측면에 RGB 듀오 쿨러가 장착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강화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냐 메쉬가 적용이 되어 있냐 이 차이가 또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엘리트 모델 같은 경우는 강화 유리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풀 강화 유리가 아니라 측면에 또 조그맣게 에어홀을 구성을 해서 냉각 효율 부분도 은근히 신경 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모델 같은 경우는 H9 엘리트 모델로 H9 시리즈는 엘리트 모델에서도 엄청난 메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H7 시리즈는 공기의 흐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H9 시리즈에서는 엘리트 모델에도 공기 흐름적인 부분도 크게 문제 없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공기의 흐름 측면을 조금 보여드린다면 하단과 측면에 흡기 세팅이 가능하고요. 상단과 후면에 배기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적의 냉각 효율을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면 부분은 모두 원형 메쉬 타공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냉각 효율 부분에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측면 메쉬 원형 타공 디자인에 모두 풀커버 먼지 필터를 적용을 해서 먼지 유입을 막아주고 청소 또한 원활하게 가능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역시도 먼지 필터를 빠짐없이 적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H9의 케이스 쿨링팬 지원 같은 경우는 측면에 120mm 듀오팬 3개, 후면에 120mm 논 RGB 팬 1개를 기본으로 장착을 하고 있고요. RGB 듀오팬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RGBN 팬 컨트롤러 V2를 기본으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팬 컨트롤러 채널 3개, 총 9개의 팬을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6개의 RGB 팬 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쿨링팬 및 라디에이터 호환은 측면에 120mm 쿨러 3개, 하단에 120mm 쿨러 3개 또는 140mm 쿨러 2개, 360mm, 280mm의 라디에이터를 지원을 하고요. 상단은 120mm 3개 또는 140mm 2개, 360mm 혹은 280mm의 라디에이터를 지원을 합니다. 상단 같은 경우는 기본이 360mm로 되어 있는데 280mm의 동봉된 가이드를 통해서 장착이 가능합니다. 총 쿨러의 지원 개수 같은 경우는 120mm 쿨러 기준
기준으로 총 10개의 쿨러를 장착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장착은 SSD 및 HDD 장착 지원은 2.5인치 기준으로 총 6개의 SSD 및 HDD 장착이 가능하고요. 2.5인치 4개 그리고 3.5인치 2개를 장착할 수 있는 스토리지 베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론트 I/O 구성은 USB 3.2 Gen2 C타입 포트 1개 그리고 USB 3.2 Gen1 타입 A 포트 2개 그리고 HD 오디오 포트 전원 스위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조립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들었던 느낌 같은 경우는 정말 NZXT스럽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NZXT스럽게 잘 만들었다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아마 NZXT에서도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NZXT가 자신의 브랜드의 이미지에 맞게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고요. 소재, 그리고 색상, 마감, 강화유리가 주는 느낌이 정말 NZXT스럽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립 편의성 같은 경우는 정말 좋았습니다. 벨크로로 선을 잘 고정할 수 있도록 벨크로 디자인도 굉장히 신경 쓴 모습이 딱 보였고요. 손 정리를 위한 측면 공간 역시도 굉장히 넉넉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 정리를 다 하고 나서 선 정리 부분을 가려주면서 고정시킬 수 있는 패널도 마그네틱으로 고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나사로 고정을 하는 방식으로 확실하게 고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신경 썼다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바로 이쪽 메인보드 24핀과 USB Type-C 그리고 USB 3.1 헤더 부분들을 조립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들의 선을 조립을 했을 때 정면에서 보았을 때 이 지저분한 것들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가이드 가림막 부분을 앞에 아크릴로 마감을 해서 이 지저분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도록 마감 부분에 꼼꼼하게 신경 쓴 모습에 정말 감탄을 받았고요. 오늘 제가 조립한 부품들이 대부분 NZXT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기 몸에 맞는 수트를 딱 입었을 때의 느낌처럼 호환성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 상단 가이드 부분 360mm와 280mm의 가이드를 바꿔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왜 아크릴로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안을 밑으로 내려다보았을 때 안이 조금 비치는 실루엣이 보이는 걸 의도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건 또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이걸 아크릴로 마감을 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상단에 조금 더 무거운 수냉 쿨러라던가 그리고 배송을 하는 과정에 큰 충격이 갔을 때 파손의 걱정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왜 아크릴로 마감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의문점으로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래서 너는 엘리트를 선택할 거야, 플로우를 선택할 거야?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플로우 케이스를 선택한 다음에 RGB 듀오팬을 추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진짜 NZXT스럽게 잘 만들었다 라는 멘트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컵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